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진원 뮤직의 대표 최희진입니다.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은 유진원 뮤직에서 제2회 아마추어 피아노 콩쿠르가 열린 날입니다. 제가 심사를 마치고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이유는 바로 뜨거웠던 콩쿠르의 실황을 전해드리고 또 다음번 콩쿠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연주에 관한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셔왔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방금 저와 함께 심사를 맡아주셨던 분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동민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임동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방금까지 네네. 아마추어 콩쿠르 심사를 하고 오셨는데요. 네네네.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흥미로운 건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클래식 음악을 우리나라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를 저는 처음 알았고 너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왜냐면 아까 보니까 60 거의 다 되신 분도 와서 콩쿠르에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클래식 음악이 이제 발전하고 부흥하고 이제 다시 일어나려면 이런 콩쿠르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아까 심사하면서. 오늘 경연에서 네네. 선생님께서는 그럼 어떤 점을 네. 중요시해서 심사를 하셨나요? 피아노를 이렇게 봤을 때 일단 기본 테크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적인 표현, 악보의 지시를 제대로 잘 읽었는지 작곡가의 의도를 잘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본인의 개인의 그런 아티스틱한 그런 게 있는지. 그러면 선생님께서 네. 심사의 기준들을 네. 전공자를 심사하실 때와 네. 아마추어를 심사하실 때 혹시 조금 다른 기준점이랄까 그런 게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점은 없어요. 같아요. 같은데 이제 단지 이해를 할 뿐이죠. 아, 저분은 아마추어니까 프로페셔널처럼 잘 못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심사를 임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점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심사는 그런 항목이라던가 이런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네. 사실 피아니스트 임동민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쇼팽 콩쿠르의 최초의 우승자라는 단어잖아요. 참가자로서 그때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뭐 그때- 기억나는 메모리들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는 사실 이제 연습하느라 콩쿠르 준비하느라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힘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결과를 듣고 나서도 사실은 참 신기한 게 뭐 기분이 좋다던가 아니면 어우 좋다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쇼팽 콩쿠르 준비를 한 2년 했거든요. 2, 3년 했는데 하루 종일 피아노에만 매진했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지금 생각하면. 네네. 혹시 선생님은 연주할 때나 아니면 콩쿠르에 참가하실 때 무대 공포증이 있으신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무대 공포증은 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그러면 이렇게 대기실에서 무대까지 걸어 나오거나 할 때도 그냥 평상시와 거의 다름 없으신가요?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쇼팽 콩쿠르 1차였나 2차였나 이제 나가려고 이제 폴란드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대기실 올라가야 돼요. 홀까지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나가기 전에 이제 팩을 주셨어요. 숙진팩. 손 따뜻하게 하는 거. 막 비비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냐면 이제 손이 차가우면 피아노 못 칠까 봐. 근데 그게 화면에 나온 거예요. 폴란드에서 와르샤와에서 심사위원들이 다 봤대요. 그걸. 저는 기본적으로 무대 공포증은 없는 것 같아요. 참 축복받으신 건데요. 아니 저는 어렸을 때는 있었는데 네.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뭐 기술적인 걸 바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가 심리적으로 바뀐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는 무대에 나가면 오히려 더 잘 쳐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때는 럭키한 거죠. 네, 저도 잘 그래서 쳐진 게. 어렸을 때는 저는 공포증이 없다는 얘기인 거지 더 잘 쳐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무대 체질인가 보구나. 무대 올라가면 더 잘 쳐지니까 떨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대 공포증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그럼 참 아쉽네요. 저는 선생님께 아마추어 연주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무대 공포증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해답이 다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자기가 극복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그냥 연습으로 나가서 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콩쿠르에서 특히 청년부와 일반부 연주자분들께서 레파토아를 굉장히 난이도 높은 곡들을 굉장히 많이 연주하셨어요. 맞아요. 아마추어가 연주하기에는 프로그램이 너무 다 어렵지 않았나 저희 생각에 싶어요. 아마추어 분들이 물론 다 멋있는 곡 다 좋아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나 난 곡인 경우에는 이 곡들을 연주를 하시는 게 그게 과연 자신의 성장이나 아니면 또 다른 리스너들한테 이게 좋은 일인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준이 안 맞으면 그 수준에 맞게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대곡 아무리 쳐봐야 아무런 그게 왜냐면 진짜 생각 많이 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뭐 5만 가지 걸 다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타깝게도 한 소절도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맞는 걸 먼저 터득한 다음에 차차 수준을 올려가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추어 연주자분들이 탄탄하게 기본기를 다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마추어가 치기에는 쇼팽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왜냐면은 뭘 쳐도 쉬운 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테크닉은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또 루바토라는 게 있어요. 쇼팽이 아시겠지만 루바토를 갖다가 그냥 아마추어들이 그냥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루바토. 어떻게 그거를 하루아침에 느끼겠어요? 콩쿠르에서의 연주와 공연에서의 연주가 어떻게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연주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콩쿠르라는 건 일단은 심사위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말하자면 너무나 호불호가 갈리는 연주 같은 경우는 콩쿠르에서는 좀 불리한 면이 있긴 하죠. 네네네. 왜냐하면 콩쿠르는 일단은 교수님들이 듣기 심사한다고 한다면은 주관적인 연주보다는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항상 이렇게 시그네처처럼 들리는 질문인데요. 임동민 선생님께 음악이란? 정말 뭐 열정인 것 같아요. 열정이고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 열정, 희생, 고통 이런 거 자기의 그걸 다 바쳐야지만 연주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주를 하려면요. 좋은 연주가 나오려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많은 질문에도 대답해 주시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